덜 쓰는 것 같은데 왜 식비는 더 크게 느껴질까요? 배달도 줄이고 커피도 줄이고 밖에서 쓰는 돈도 예전보다 조심하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먹는 데 쓰는 돈은 여전히 무겁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살림 구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요즘 한국에서 식비 비중이 다시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생활 수준 체감의 문제로 이어지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상징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숫자가 바로 엔겔 계수입니다. 2025년 엔겔 계수는 30.3%로 1994년 이후 처음 다시 30%를 넘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2025년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3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었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0.4% 줄었습니다. 또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생활 물가 지수는 2.3%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높은 숫자처럼 안 보여도 생활 체감은 여전히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소비는 조심스러워졌는데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은 쉽게 줄지 않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식비 비중이 커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핵심은 먹는 양이 아니라 전체 지출 구조 안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자리가 더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미, 쇼핑, 외출, 여행, 문화생활처럼 선택해서 쓰는 돈이 가게 전체 안에서 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안하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은 먼저 선택 지출부터 줄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멈출 수 있는 소비부터 접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줄여도 식비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결국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비를 줄일수록 오히려 식비의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데 식비는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물가가 2%대면 체감도 그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체감은 평균이 아니라 내가 자주 사는 항목에서 결정됩니다. 매일 보고 매주 결제하고 생활에서 반복되는 항목일수록 더 아프게 남습니다. 특히 식비는 하루에 한 번 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음료까지 생활 전체에 걸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식비는 같은 1,000원이 올라도 누적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차이가 한 달 뒤에는 큰 차이처럼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끼에 1,000원 차이가 나면 한 달 20번만 밖에서 먹어도 2만 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에 장을 볼 때 느끼는 체감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은 나는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라는 감각을 훨씬 자주 느끼게 됩니다. 식비는 외식과 장보기가 동시에 누르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비 부담이 커지면 다들 당연히 외식을 줄이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퇴근이 늦는 직장인일수록 시간을 돈으로 바꿔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비는 단순히 음식값만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수록 그 구조는 더 강해집니다. 예전보다 더 바빠지고 집에서 해먹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밖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엔겔 계수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뜻도 아니고 그저 낭비가 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생활 방식과 지출 구조가 같이 바뀌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게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영역이 점점 좁아진다는 신호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데 쓰는 비중이 커질수록 여유는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월말에 남는 돈으로 가볍게 즐기던 소비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여지가 식비와 고정비에 먼저 잡아먹히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아주 크게 줄진 않았는데도 삶이 예정보다 더 팍팍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덜 쓰는데도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방향도 이 문제를 식비 하나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정책 방향에는 생활물가 안정과 함께 교통비 정액 패스,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같은 생활비 경감 항목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식비 한 항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식비가 커질 때 교통비, 에너지비, 통신비 같은 다른 생활비까지 함께 눌러오면 가게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비부터 더 빨리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식비 부담은 단순히 밥값이 오른 문제라기보다 생활 전반의 여유가 줄어드는 문제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수록 봐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전체 물가 숫자보다 내가 자주 사는 항목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꾸준히 오르는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커졌는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가 절약을 했는데도 왜 체감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구조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 구조를 못 보면 사람은 계속 자기 탓만 하게 됩니다. 내가 해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줄여도 잘 안 줄어드는 지출이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 가게가 느끼는 피로감은 낭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줄여도 잘 안 줄어드는 항목들이 앞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비는 가장 자주 마주치고 가장 체감이 빠르게 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엔겔계수 상승은 숫자 하나의 뉴스가 아니라 왜 삶이 예전보다 더 빠듯하게 느껴지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덜 써도 식비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서 식비 비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는 전체 물가 숫자만 보지 말고 내가 실제로 자주 쓰는 식비와 가게 전체 소비 구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요즘 장을 볼 때와 밖에서 밥을 먹을 때 중 어느 쪽에서 더 부담을 크게 느끼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